안녕하세요. 메디치 소프트 AI 사스팀입니다. 도커 데스크탑 설치 및 실습을 통한 애플리케이션 기획 능력 향상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윈도우에 도커 데스크탑을 설치하고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예제를 이용해 컨테이너를 시작하고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실습할 것이며, 추가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해 도커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볼 것입니다. 먼저 OS에 따른 도커 설치 방법입니다. 도커는 리눅스 컨테이너 기술로 실제 자주 쓰이는 CentOS에서는 표에 보시는 자동 설치 스크립트를 이용해 쉽게 설치 및 실행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윈도우, 맥 등 타 OS에서도 도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커 데스크탑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가상 머신의 리눅스 환경을 구성하고 도커를 설치하는 것이나 사용자에게는 일반 프로그램이 구동하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실제 개발자들이 처음 도커 학습 진행 시 VM웨어, 버추얼박스 등의 가상 머신에 리눅스를 설치해 도커 사용을 하는 것이 권장되나, 이번 교육에서는 일반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도커 폴 윈도우를 설치해 윈도우 환경에서 대부분의 실습을 진행할 것이며, 리눅스에 설치하는 방법은 네이버 클라우드 실습 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커 폴 윈도우는 표에 보시는 도커 홈페이지 주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며, 설치 이전에 WSL2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WSL2는 Windows Subsystem for Linux 2의 약자로 윈도우에서 리눅스를 사용 가능하게 해주는 하위 시스템이며, 표의 링크로 들어가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WSL2가 설치된 환경을 기준으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용 도커 데스크탑 다운로드입니다. 위에 보이시는 다운로드 주소에 들어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거나 구글에서 도커 홈페이지 검색 후 메인 화면에 있는 도커 데스크탑 폴 윈도우스를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버튼을 누르시면 위 그림같이 보이실 텐데요. 그림에 도커 데스크탑 폴 윈도우스 버튼을 누르면 프로그램 다운로드가 진행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된 이후 실행하면 좌측 그림과 같은 컨피규레이션이 나타나게 됩니다. 설정에서 꼭 WSL2 사용을 체크하고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이퍼V란 윈도우 자체에서 하드웨어 가상화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WSL2보다 안정성이 떨어지므로 WSL2를 사용해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커 데스크탑 설치가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컨테이너가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며, 빨간 네모 박스 안에 예시 명령어를 실행하면 컨테이너가 작동하고 관리 항목이 나타나게 됩니다. 명령어 실습은 파워쉘 관리자 모드에서 진행되며, 이것으로 도커 데스크탑 설치가 완료되었고 도커 데스크탑을 활용해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도커 데스크탑 실행이 되지 않는 분들은 하드웨어 가상화 옵션이 꺼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자의 PC 바이오스에서 가상화 옵션을 활성화하고 도커 데스크탑을 실행하시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이오스에서 가상화 옵션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각자의 바이오스 명과 가상화 옵션 활성화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구글 등에서 검색 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리눅스 명령어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합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정해진 명령어를 이용해 실습을 진행할 것이며, 추가 활용을 위해서는 도커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또는 파워쉘에서 도커 명령어 입력 후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 예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앞서 WSL2를 설치했기 때문에 윈도우 파워쉘에서 리눅스 명령어를 사용 가능하며 파워쉘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쉘 실행 후 도커 런으로 시작하는 빨간 네모칸에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맨 앞에 도커는 도커 명령어를 실행하기 위해 입력하는 명령어이며, 런은 새로운 컨테이너를 실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d는 해당 컨테이너를 분리모드, 백그라운드에서 실행한다는 의미이며, -p 80:80은 호스트의 80번 포트와 컨테이너의 80번 포트를 매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커 getting started는 사용한 이미지를 지정하는 것으로, 현재 로컬에 해당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도커 허브에 접근해 자동으로 풀링을 진행 후 실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도커 대시보드입니다. 파워쉘로 실행한 컨테이너를 이 화면에서 확인 가능하며, 도커 데스크탑의 UI를 이용해 컨테이너의 상태를 간편하게 확인 가능하고 중지, 제거 등의 수명 관리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컨테이너 로그에 빠르게 액세스가 가능하여 컨테이너가 어떤 작업을 진행했는지 명령어를 입력하지 않고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림의 빨간 네모칸 쳐진 부분이 현재 실행 중인 컨테이너를 나타낸 것이며 우측에 컨테이너 수명 관리, 로그 액세스 등의 작업이 가능한 아이콘이 위치해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도커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도커 데스크탑 예제를 보고 실습을 진행할 것입니다. 도커 데스크탑 예제에서는 컨테이너에서 이미지를 빌드, 실행, 업데이트, 공유하는 등 애플리케이션을 도커를 이용해 어떻게 관리 및 배포하는지 간단한 예시를 통해 설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상에 올려 관리할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구조 설계 시 컨테이너 단위로 설계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좀 전에 설명드린 WSL2 및 도커 데스크탑 설치가 완료되었다는 기준으로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로 node.js에서 실행되는 간단한 샘플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진행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개발팀은 매우 작으며 최소 실행 가능한 제품인 MVP를 대규모 팀의 타 개발자들에게 작동 방식과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상황으로 가정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사용자마다 PC 환경이 달라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 환경에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전에 소스 코드를 시스템에 가져와야 합니다. PPT 화면에 나와 있는 GitHub 주소에 들어가 코드 다운로드 진행 후 앱폴더를 익스트랙트하여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GitHub 폴더에 들어가서 코드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시고 압축을 푸시면 됩니다. 이후 추출이 완료되면 VS 코드 등의 코드 편집키를 사용하여 프로젝트를 열고 앱폴더 내 package.json 파일 및 spec, src 폴더가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네, VS 코드에서 폴더 열기 클릭 후 좀 전에 설치 후 압축을 푼 Getting Started Master라는 폴더에 들어갑니다. 네, 폴더를 여시면 이렇게 많은 파일들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앱 폴더를 누르고 spec, src, package.json 파일이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상에 빌드를 하려면 컨테이너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텍스트 기반 지침 스크립트인 도커 파일이 필요합니다. package.json과 동일한 폴더에 도커 파일이라는 이름의 파일을 만들고 그림의 빨간 네모칸에 있는 코드를 입력합니다. 도커 파일 저장 시 파일에 .txt 등의 확장자가 없는지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네, 여기 폴더에 새 파일을 만들고 이름을 도커 파일이라 지정해 줍니다. 네, 도커 파일에 확장자가 없고요. 네, 해당되는 코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 후 저장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이후 도커 파일 스크립트 작성 및 저장 완료 후 컨테이너를 이미지를 빌드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파워쉘을 여시고 관리자 모드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해당같이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 도커 파일 스크립트 작성을 위해 cd change 디렉토리 명령을 이용해 앱 폴더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윈도우에서 앱 폴더로 들어가 주소를 복사 후 cd 붙여넣기 하시면 해당 주소로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여기에서 조금 전 다운로드 받은 도커 빌드 명령어를 통해 이미지를 빌드를 진행하면 됩니다. /t getting started는 이미지의 태그를 지정해 getting started 컨테이너 실행 시 해당 이미지를 참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도커 빌드는 도커 파일이 있는 디렉토리에서 실행되며 마지막 점의 경우 현재 디렉토리를 의미하는 명령어입니다. 도커 빌드 t getting started 점 명령어
입력해 주시면은 아래와 같이 지금 현재 빌드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미지가 빌드 될 때까지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미지 빌드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미지 빌드가 완성되었으므로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커런 명령어를 통해 실행이 가능하며 /dp의 경우 /d, /p를 합친 것으로 이전에 백그라운드에서 새 컨테이너 실행, 호스트의 포트 연결 명령어를 합친 것입니다. 이전 장에서 빌드한 getting started 이미지를 컨테이너에 실행하게 됩니다. 도커런 /dp 3000번 포트를 3000번 포트에 연결하고 getting started 라는 이미지를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단과 같이 이미지가 스타트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실행 명령 후 웹브라우저에서 위 로컬호스트 3000에 연결을 했으므로 로컬호스트 3000 주소 입력을 진행합니다. 이전에 다운로드 받은 애플리케이션에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내용을 입력, 추가, 체크, 삭제 등의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윈도우 웹창을 켜서 로컬호스트 3000을 입력하시면 이렇게 투두 앱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 주간보고 작성 이라는 아이템을 입력하면 이렇게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교육 PPT 작성 이런 항목을 입력하면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체크를 누르시면 이렇게 투두리스트 앱의 특징이죠. 할 일을 수행했다 라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고 또 휴지통을 이용해 제거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도커 샘플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이것은 현재 도커 데스크탑 어플을 이용하면 현재 실행되고 있는 컨테이너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제 1 샘플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예제 2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입니다. 먼저 상황 가정입니다. 작은 기능 요청으로 투두리스트 항목이 없을 때 나오는 텍스트의 변경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VS 코드 등의 코드 편집기를 이용해 폴더 내 app.js 파일로 들어가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src 폴더에 static js 폴더 내 app.js 파일 클릭하시면 이제 코드들이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56줄에 no items yet add one above 대신에 다른 문구가 나오도록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no items yet 대신에 you have no to do items yet 으로 변경을 진행했고요. 이전 예제에서 진행됐던 것처럼 도커 빌드 명령어를 통해 업데이트된 버전을 빌드하고 도커런을 통해 새 컨테이너를 시작하면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기존 컨테이너가 호스트의 3000번 포트를 사용 중이고 하나의 프로세스만이 특정 포트를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기존 컨테이너를 제거하고 빌드, 런을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이 변경 사항을 저장을 하고요. 네, 먼저 도커 ps 명령어를 사용해서 현재 작동하고 있는 컨테이너의 id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9b 이걸로 시작하는 게 컨테이너 id고요. 이제 도커 스탑으로 정지, 도커 rm으로 삭제를 진행합니다. 컨테이너 삭제는 기본적으로 정지를 하고 진행해야 하나 명령어에 -f, 포스 플래그를 추가하여 단일 명령으로 컨테이너 중지 및 삭제가 가능합니다. 네, 도커 rm 네, 이렇게 입력하면은 삭제가 안 돼요. 중지를 안 했기 때문인데 중지 명령을 하고 삭제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포스 플래그를 추가해서
하시면 이렇게 한 번에 삭제가 됩니다. 삭제가 됐는지 확인하려면 docker ps 다시 입력하시면 컨테이너가 실행 중이지 않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네, 이제 다시 업데이트를 했으니 빌드를 다시 해야 됩니다. 네, 기존에 예제이 1에서 실습했던 도커 빌드 명령을 이용해 다시 빌드를 진행합니다. 네, 빌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빌드가 기존과 다르게 좀 빨리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거 이전 강의에서 배웠던 도커가 빌드된 그 위에는 레이어라는 게 존재해서 새로 업데이트된 부분만 레이어를 교체해서 빌드가 더 빠르게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빌드를 완료했으니 도커를 런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커 런 dp 3000:3000 getting started라는 이미지 시작을 하시면 이렇게 시작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역시 docker ps 명령어를 통해 이렇게 실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포트가 3000번에서 3000번 같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게 애플리케이션에 업데이트 된 걸 확인하기 위해서 소스 코드 업데이트를 진행했으니 브라우저로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브라우저에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지금 아직 새로 고침을 진행 안 했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는 것처럼 no items yet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를 새로 고침을 진행하게 되면 네, 이렇게 저희가 아까 바꿨던 것처럼 you have not do items yet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표시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예제 2에서 코드 한 줄 수정의 작은 변경사항을 진행했지만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를 위해 기존 컨테이너를 삭제하고 새로 빌드하고 새로 런하는 많은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이게 좀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서 다음 예제에서는 이런 과정 없이 코드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새로 컨테이너 새로 시작 시 기존에 작성했던 리스트가 없어지는 현상도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DB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건데요. DB를 유지하는 방법도 이후 실습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예제 2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예제 3 애플리케이션 공유입니다. 도커 이미지를 공유하려면 도커 레지스트리를 사용해야 하며 기본으로 도커 허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PPT 화면에 웹사이트 주소로 들어가 도커 허브의 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한 후 그림의 Create Repository 버튼을 클릭하고 이제 레포지토리 이름을 설정하고 생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입이 완료된 상황을 가정하고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 화면에서 레포지토리, Create Repository 누르면은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만든 이미지의 이름인 Getting Started 라는 이미지하고 허블릭을 확인 후 Create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레포지토리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 레포지토리의 이미지를 푸시, 업로드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제 도커 로그인 명령어를 통해 도커 허브에 로그인을 할 수 있고 태그 명령어를 사용해 이미지의 새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 지정된 이미지를 레지스트리로 푸시해서 도커 허브에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고 이제 새로 인스턴스에서 실행을 가능하게 됩니다. 네, 이거를 실행하기 시작하기 위해서는 역시 파워쉘 관리자 정도 들어가셔서요. 네. 도커 로그인 유저 네, 제가 가입한 아이디인 EJI 클라우드 입력하시면 패스워드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기존에 가입했던 패스워드 이용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로그인이 성공하게 되고 네, 명령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커 태그 명령어를 사용해 새 이름을 지정하겠습니다. 네, 도커 태그 getting started
라는 이미지를 무슨 이름으로 지정하냐? 제가 가입한 아이디인 각자 아이디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EasyAI 클라우드에 Getting Started 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다. 네, 하시면 되고, 네, 이것을 이제 레지스트리로 푸시를 하면 됩니다. 도커 푸시 EasyAI, 저희가 이름을 바꿨죠. EasyAI 클라우드 Getting Started 라는. 네, 그럼 이렇게 푸시 도커 레지스트리 도커 허브로 푸시 업로드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도커 허브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다시 말해 타인과 공유가 가능하다는 뜻이고, 이 이미지 이렇게 제 폴더죠. EasyAI 클라우드 Getting Started라고 이미지를 이제 다른 PC에서도 입력을 하면은 똑같은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일단 업로드 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미지 푸시가 완료되었고요. 이제 새로운 인스턴스에서 도커 이미지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스턴스에서 실행하기 위해서 Play with Docker라는 것을 활용해 볼 건데요. 네, 웹브라우저에서 보시는 주소를 입력해서 네,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가지 로그인 통해 들어가시면 되고요. 네, 권한 설정 이런 거 요구를 할 텐데 확인을 누르시고 계정을 연결해 들어가면 됩니다. 네, 이렇게 새로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좌측 그림에 Add New Instance 버튼을 클릭해서 네, 이러면 터미널 창이 나타나죠. 이제 똑같이 docker run 명령어 입력해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각자 아까 설정해 놓은 이미지죠. 각자 계정에 Getting Started 이미지. 네,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푸시 해놓은 이미지를 저희가 당겨서 다운로드 진행해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완료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여기 이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이 3000 버튼을 클릭하면은 저희가 이 브라우저에서 실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네,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이 구동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이미지를 생성하여 레지스트리에 푸시한 다음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서 이미지의 최신 버전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 방식이 일반적인 CI, Continuous Integration, 지속적 통합 방식입니다. 네, 이상으로 예제 3, 애플리케이션 공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예제 4, 업데이트 진행 시 DB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DB 유지를 하기 위한 작업 이전에 컨테이너의 파일 시스템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각 컨테이너에는 파일 생성, 업데이트, 제거를 위한 자체 스크래치 스페이스가 존재하며 다른 컨테이너에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도커런 명령어를 통해 1에서 만까지의 난수를 data.txt에 쓰고 컨테이너가 계속 실행되도록 파일을 감시하는 명령 두 가지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명령어 입력하고 (1에서 만까지의 난수) 를 data.txt 파일에 저장. 네, 명령을 실행을 하고요. 이제 이 해당 컨테이너의 출력을 제대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도커 데스크탑의 대시보드를 열고, 네, 우분투 좀 전에 실행한 이미지죠. 여기에서 이제 오픈인 터미널을 클릭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data.txt 파일에 저장된 것을 확인하면 되겠죠? 네, 확인하면 1부터 만까지의 난수인 5151 이게 입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파워셀에서 도커 exe 명령어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도커 컨테이너의 아이디를 확인합니다. 도커 exe 컨테이너, 위에 컨테이너죠. 582로 시작하는 68 여기에서 data.txt 파일 확인하면 난수가 똑같이 5151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새로 도커런 명령어를 사용해서 다른 우분투 컨테이너를 동일한 이미지로 생성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똑같이 우분투 이미지를 이용해서 컨테이너를 이렇게 생성을 했는데, 보시면은 여기 파일에 그 data.txt 파일이 없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첫 번째 진행한 컨테이너에 대해서만 스크래치 공간의 data.txt 파일이 작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컨테이너에는 다른 컨테이너에서 접근이 불가능한 스크래치 스페이스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데이트 진행 시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해 db를 생성 후 컨테이너에 마운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그 도커 리무브 명령어를 사용해서 볼륨 마운트가 지정되지 않은 컨테이너를 삭제를 하겠습니다. 삭제를 하기 위해서 기존의 이 getting started죠. remove post 삭제된 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네, 없죠. 삭제가 되었죠. 그리고 도커 볼륨을 생성을 합니다. todb라는 도커 볼륨을 생성을 했고요. 다시 도커 런을 하는데 이번에는 볼륨을 연결하고 getting started라는 이미지를 활용해서 생성을 하겠습니다. 이제 앱 실행 후 작성된 항목은 이 설정에 따라서 이 etc의 todos라는 경로에 저장되게 되고, 이는 이 컨테이너 삭제에도 유지가 되게 됩니다. 이 db가 유지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도커런 명령어를 통해 컨테이너를 시작했죠. 이제 애플리케이션 항목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보고 작성, 도커 실습 이런 파일을 추가를 하고요. 지금 이렇게 추가를 했죠. 이제 다시 도커 컨테이너를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바로 도커 데스크탑을 이용해 삭제를 해볼게요. 삭제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다시 도커 런을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이러면은 이제 다른 컨테이너가 생성이 됐죠. 다른 컨테이너가 생성이 되었고, 이제 3.1 포트로 접속이 가능하게 이렇게 좀 전에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다시 들어가서도 이렇게 똑같이 삭제되지 않고 db가 이렇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예제 4 업데이트 시 db 유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제 5 바인드 마운트 사용입니다. 먼저 기존에 실행하고 있던 컨테이너들을 제거를 진행하겠습니다. 명령어로 제거하셔도 되고, 이렇게 저처럼 도커 데스크탑의 딜리트 기능을 사용하셔서
지우셔도 됩니다. 네. 바인드 마운트란 호스트의 정확한 마운트 지점 제어가 가능하고 컨테이너에 추가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자주 사용됩니다. 바인드 마운트 기술을 이용해 소스 코드를 컨테이너에 탑재하여 코드 변경 시 변경 사항을 확인해 애플리케이션에 즉시 반영함으로써 실시간 업데이트 진행이 가능하도록 활용이 가능합니다. 파일의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자동으로 재시작하는 노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인 노드몬을 활용해 애플리케이션의 코드를 변경하면 즉시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컨테이너에 재시작을 하게 됩니다. 즉 실시간 업데이트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Getting Started 마스터의 앱 폴더를 이용해 도커 런을 실행을 합니다. 이제 명령이 실행될 디렉토리를 앱으로 설정하고 실시간 업데이트를 위해 현재 디렉토리를 컨테이너의 호스트에서 앱 디렉토리로 바인드 마운트를 진행합니다. 모든 디펜던시를 설치하기 위해서 yarn install 및 yarn run dev를 실행합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 명령어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네, 이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잘못 쌓여왔네요. 네, 명령을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은 현재 이 파인드 이미지를 했을 때 없기 때문에 이미지를 풀링을 해오게 됩니다. 네, 여기서 디펜던시란 종속성이라고 하고 그 패키지를 실행하기 위한 필요한 패키지 목록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컨테이너 도커 ps 명령어를 통해 다시 컨테이너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노드 실리 al 파인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실행된 컨테이너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제 도커 로그 명령어를 통해 로그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보시면은 이 컨테이너의 아이디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노드몬이라는 것이 동작 중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3000번 포트 통해서 동작 중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애플리케이션 코드 변경 시 노드몬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이를 감지하고 컨테이너 중지한 다음에 변경된 코드를 반영해 컨테이너 재시작을 이제 자동으로 진행하게 된 겁니다. 네, 이거서 나가기 위해서는 컨트롤 C 입력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실시간 반영이 되었으니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좀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시 VS 코드 실행한 다음에 이제 app.js 파일 아까 수정했던 것 거기에서 저희 백구행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백구행에서 이 add item이라는 항목을 지워서 add로 바꿔볼게요. 지금 토드에 보시면 add 아이템이었죠. 네, add로 이렇게 저장을 해요. 저장을 하고 이제 따로 컨테이너 재시작을 하지 않아도 새로 고침을 진행하면은 이제 add로 바뀐 것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네, add 아이템 뭐 말고 add abc 뭐 이런 식으로 마음껏 바꾸셔도 저장만 하면 이렇게 불러오면은 입력 이렇게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변하는 것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add로 일단은 냅둘게요. 실시간 업데이트에 좀 많은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해당 컨테이너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지를 하고 이제 도커 빌드 명령어를 사용해서 빌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미지 빌드를 진행한다는 게 이제 현재 그 사항을 바탕으로 현재 저희가 지금 저 도커런 이 노드라는 이미지를 확인을 한다는 거겠죠. 네, 먼저 탑을 하고 도커를 빌드 할 거예요. 그리고 getting started로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존에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변경된 어플리케이션이 getting started라는 이미지의 빌드가 되게 됩니다. 이제 getting started라는 이미지를 런하게 되면은 방금 설정한 것과 같이 실시간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완료되었네요. 네, 이상으로 예제 5 바인드 마운트 사용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예제 6 다중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컨테이너 하나에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담을 수도 있지만 이 방식은 애플리케이션의 규모가 커질수록 좀 불편해집니다. 일반적으로 각 컨테이너는 한 가지 작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PI와 프론트엔드는 데이터베이스와 다르게 확장 가능성이 높아 데이터베이스와 구성 환경의 구별 필요가 있습니다. 별도의 컨테이너를 사용하면 애플리케이션의 버전을 격리하고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데이터베이스용 관리 서비스를 사용해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제공하고 싶지 않은 경우가 발생이 가능한데요. 이런 이유들로 인해 보통의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컨테이너를 다중으로 사용합니다. 컨테이너는 기본적으로 격리되어 다른 프로세스나 컨테이너에 접근이 불가능하므로 네트워킹 작업을 통해 동일한 네트워크에 있도록 구성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네트워킹 작업을 실습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도커 네트워크를 생성을 합니다. 네트워크 create 명령어를 통해 네트워크를 생성을 하고요. 네, 여러분 이거는 안 뜰 거예요. 저는 이미 생성을 한번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거고 자동으로 잘 생성이 됐다고 나올 겁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PPT 상에 이제 명령어를 입력해서 이 투두웹 네트워크에 MySQL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이 MySQL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위치인 마운팅을 진행하고 이런 작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네, 이 작업은 제가 명령어 복사를 해올 건데요. 이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저희 실습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 저는 한번 실행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폴링을 진행한 후 실행이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패스워드를 이렇게 시크릿으로 설정을 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때 이제 도커 그 볼륨 크리에이트 명령을 쓰지 않았는데 이렇게 지금 도커 볼륨을 데이터베이스를 투두스라는 걸로 이름을 지었어요. 이 명령된 볼륨을 사용하는 것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볼륨이 생성되는 게 자동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따로 도커 볼륨 크리에이트 명령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도커 exec 명령어를 통해 MySQL에 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도커 컨테이너를 확인하고 네, 지금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이제 제가 좀 전에 생성을 해서 그렇고 종료를 먼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네, 지금 좀 전에 생성한 거가 나와 있죠. 네, 도커 exec
MySQL 입력하면은 패스워드 입력하라고 하는데 패스워드는 저희가 시크릿으로 해놨죠. 이렇게 MySQL에 접근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글자 잘못 썼네요.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정상적으로 표시되는지 확인하고 이제 EXIT 명령을 입력해서 시스템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행이 확인되었으면은 MySQL을 기존의 컨테이너와 연결하기 위해 이미지를 사용한 새 컨테이너를 투두앱과 동일 네트워크를 연결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니콜라카 넷슛이라는 이미지인데요. 이 이미지는 네트워크를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한 컨테이너입니다. 이것을 docker run 이 네트워크를 연결을 하는데 투두앱과 동일 네트워크로 연결을 한다. 이 이미지는 니콜라카 슬래시 넷슛 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한다. 이 이미지를 저희가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자동으로 그 도커 허브에 있는 이 이름의 이미지를 풀링을 하게 됩니다. 풀링을 할 때까지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운로드 된 거 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MySQL 호스트 이름에 대한 IP 주소를 줘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디그 MySQL 명령을 입력하시면 이렇게 172.18.0.3이라는 IP 주소가 표시되고 이 호스트 이름의 네트워크 연결만 하면은 데이터베이스와 통신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다음 EXIT 명령을 이용해 다시 나와주시고요. 네, 이제 다음에 환경 변수를 지정하고 컨테이너를 애플리케이션 네트워크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docker logs 명령을 이용해 MySQL 데이터베이스 사용 메시지 표시가 가능합니다. 네,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작성되어 있던 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력을 하시고 PS 보시면 이렇게 실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네, 도커 로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입력하시면 이렇게 노드몬 이거를 통해서 MySQL 데이터 DB를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MySQL DB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네, 다음 docker MySQL 컨테이너 ID 네, 입력을 하시고 이제 비밀번호는 시크릿이라고 해놨죠. 네, 그리고 이제 MySQL에서 네,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empty라고 나와 있죠.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글로 쳐보고 네, 영어로도 이렇게 등록을 하고 이제 등록을 하면은 실시간으로 반영이 된다고 했었죠, 제가. 그래서 다시 명령어를 쳐보면
이렇게 입력이 되고지만 한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서 안 보이게 되는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입력이 가능하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클릭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하나는 지워볼게요. 다시 확인을 해보시면 네, 이렇게 완료가 된 거가 1이 되고 삭제한 건 없어지고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작동 부분과 MySQL 데이터베이스 부분의 컨테이너를 나누어서 실행을 좀 진행을 해봤고, 이를 이제 도커 데스크톱에서도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도커 데스크톱 보시면은 현재 이렇게 MySQL 데이터 부분하고 지금 애플리케이션의 컨테이너 부분 두 가지가 러닝을 해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지금 현재 두 가지로 작동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컨테이너를 그룹화해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다음 예제에서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제 6 다중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 실습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예제 7 도커 컴포즈 사용입니다. 도커 컴포즈란 서비스를 정의하는 YAML 파일을 생성해 단일 명령으로 포함된 컨테이너를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파일의 애플리케이션 스택을 정의하고 프로젝트 저장소의 루트에 보관해 현재 버전 제어가 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프로젝트에 쉽게 기여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GitHub 등에서 자주 사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도커 데스크탑을 설치 시 도커 컴포즈 사용이 기본으로 가능하며 도커 컴포즈 버전 명령어를 통해 도커 컴포즈의 버전 확인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좀 전에 예제로 진행했던 그 MySQL과 실제 구동되는 애플리케이션 걸 하나로 묶어서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도커 컴포즈 이제 MySQL에서 나가야 되죠. 네, 클리어 한번 하고 네, 도커 컴포즈 버전 치시면 이렇게 버전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컴포즈 파일 생성입니다.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 루트에 도커 컴포즈 YML 파일을 생성하고 앱 서비스 및 MySQL 서비스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제 화면에 보시는 PPT의 코드를 작성하면 되며 포트 번호, 디렉토리, MySQL 설정, 환경 설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코드 역시 도커 홈페이지를 가면은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복사를 해서 네, VS 코드 들어가 보시면은 네, 여기 나와서 네, 이 앱 폴더 내에 새 파일을 만듭니다. 도커 compose.yml 네, 이렇게 해당 코드를 붙여 넣으시면 되고요. 네, 저장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화면에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렇게 포트 번호 있고요. 디렉토리 나와 있고 볼륨, MySQL의 환경 설정, 유저 루트, 비밀번호 시크릿, DB는 투두스, MySQL 버전, 이런 환경 설정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도커 컴포즈를 사용한 애플리케이션의 실행을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이 DB에 다른 복사본이 실행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실행되고 있으면은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 먼저 도커 컴포즈 업 명령어를 사용해서 애플리케이션 스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커 컴포즈 네, 이후 이제 에러가 떴네요. 네, 기존의 3000번 포트가 이미 사용되고 있다. 네, 이거 다시 지워주시고 네, 여기 이게 지금 3000번 포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중지를 해주시고요. 다시 도커 컴포즈
명령어 실행이 이제 정상적으로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다음에 도커 컴포즈 로그 확인이 이렇게 가능합니다. 아까 노드몬 실시간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SQL, MySQL 실행이 가능한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다시 도커 데스크탑을 보면은 이 컨테이너가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앱이라는 그룹에 컨테이너 2개가 포함되어 있다. 근데 이 그룹에는 앱이라는 이름의 컨테이너와 MySQL이라는 이름의 컨테이너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도커 컴포즈 다음 명령어 입력 시 컨테이너가 중지되고 네트워크가 제거되며 이제 이 작업은 이제 휴지통 이런 거를 클릭하면은 이제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컨테이너를 제거해도 볼륨은 그대로 남아 있고요. 이제 볼륨을 함께 제거하기 위해서는 슬래시 볼륨 플래그를 추가해서 좀 명령을 입력하면은 이제 그 볼륨도 제거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예제 7 도커 컴포즈 사용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도커를 사용하는 방법을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해서 도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VPC, 서브넷, 서버 생성을 필요하고 공인 IP 할당도 필요합니다. 또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서비스의 등록이 필요하고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생성한 후 버킷을 생성해서 스토리지를 생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상세히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좀 시간상 제한이 있고 향후에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기초 교육에서 서버 구성 후 따라해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구성되어 있는 환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홈페이지고요. 여기에서 콘솔을 누르시면 이 화면같이 콘솔이 열리게 됩니다. 이게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저희 웨디치 소프트 계정의 상황이고요. 그래서 VPC를 보시면은 VPC는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이렇게 약자로 서버가 구성되기 위한 땅을 구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지금 여러가지 VPC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테스트용으로 만든 VPC입니다. 도커 슬래시 VPC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에 CIDR 블록이라고 IP 주소의 범위를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서브넷입니다. 서브넷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걸 실습을 위해 구성해 놓은 도커 서블릭 서브넷입니다. 서브넷 같은 경우에는 VPC 안에 서브넷을 구성을 해서 그 안에 이제 다시 서버를 구성할 수 있게 됐고요. 이 서브넷 같은 경우에는 퍼블릭 서브넷으로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IP 주소의 범위가 있고 또 NACL이라고 보안을 위한 규칙 같은 것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서버도 역시 도커 서버로 구성을 했고요. 서버 이미지는 이제 CentOS 7.8 64비트를 사용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서버의 구성은 성능은 저희 서버의 사양은 기초적으로 4기가 메모리, 50기가 디스크 이렇게 최소한의 성능으로 구성을 했고 또 스토리지도 기본 서버에 구성한 양입니다. 또 공인 IP도 등록을 해놔서 외부에서 SSH 프로그램을 이용해 접근 가능하게 해놓았습니다. 이제 이 푸티 등의 SSH 클라이언트를 이용해 접근이 가능한데요. 제 아이디는 루트, 비밀번호는 이제 등록해놓은 인증키를 통해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서버에 지금 접근을 해볼 건데요. CentOS 7.8 이미지, 리눅스 환경이죠. 푸티를 통해서 접근을 해볼 겁니다. 공인 IP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조사를 해서 포트번호 22번으로 접근을 하면은 이렇게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는데요. 이거를 좀 확대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아이디는 루트가 되는 거고 이제 이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이 서버 관리 및 설정에서 관리자 비밀번호 확인해서 기존의 서버를 구성할 때 등록해 놓은 인증키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인증키를 여기서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요.
전 기존에 기록해놨던 관리자 비밀번호를 복사해서 인증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로그인에 성공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커 리포지토리 저장소 설정입니다. 화면을 이제 보시면은 이 sudo yum install 명령어를 사용해서 yum-util 패키지를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리포지토리 설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명령어를 실행하실 때 주의점은 저희 권한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sudo 명령어를 사용해서 권한을 부여해서 명령어를 입력하시는 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고요. 명령어를 잘못 줬네요. 네, 이렇게 레포지토리 설정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후 도커 엔진 설치를 진행합니다. 네, 이것도 역시 sudo 명령어를 사용해서 도커 설치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미 설치된 게 최신 버전이라서 설치가 안 되는 거고, 여러분이 실습을 진행하실 때는 이제 설치가 진행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도커 시작 및 확인입니다. 시스템 ctl start 도커 명령어를 실행해 도커를 시작할 수 있고요. 테스트 이미지를 활용해서 컨테이너를 실행해서 도커가 정상적으로 실행되는지 확인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sudo system ctl start 도커 명령어를 이용해서 도커를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도커에서 hello world라는 이미지를 실행을 한 명령어입니다. 네, 이미지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똑같이 좀 전에 도커 데스크탑에서 한 거 마찬가지로 다운로드를 받게 됩니다. 지금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풀링을 진행하지 않고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은 거고요. 네, 이것은 이제 제가 기존의 서버에 구성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이미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렇게 도커가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의 레지스트리에 접근하기 위해서 네이버 클라우드의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은 이제 로그인 하기 위한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이버 클라우드 내 서비스에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항목을 들어가면 지금 이 도커 테스트를 위한 거고, 이거 이용 가이드가 있습니다. 이용 가이드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로그인하는 거, 이미지를 푸시하는 거, 이미지를 풀하는 메시지들이 있는데요. 로그인하기 주소라는 게 이제 이거를 복사해서 로그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붙여넣어서 로그인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네, 이제 패스워드가 이제 보관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원래 유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야 합니다. 원래 유저 아이디는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홈페이지에 마이페이지 항목에 들어가면 인증키 관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2차 인증을 진행하고요. 잠시 2차 인증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API 인증키 관리에서 액세스 키 아이디가 있고 시크릿 키를 보시면은 이렇게 등록을 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통해 좀 전에 그래서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저와 같이 로그인이 성공하게 되고 도커 서버에 접속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후 이제 도커에서 이제 환경을 구성했으니까 현재 도커의 이미지를 확인하고 이제 우분투 이미지를 생성해서 이제 풀해서 생성을 진행하는 것을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sudo 명령어를 써서 sudo 도커 이미지 하면은 이렇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미지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 월드라는 이미지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좀 전에 만들어 놓은 도커 테스트, 저희 우분투라는 이미지, 그리고 지금 실습 때 진행할 거지만 미리 진행을 했기 때문에 설치가 된 우분투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분투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다시 명령어를 실행을 할 건데요. sudo docker ubuntu 라고 하시면은 이제 우분투 이미지를 이렇게 풀해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이 됐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이제 docker run 명령어를 통해서 똑같이 컨테이너 생성 및 실행이 가능하고 exit 명령어를 이용해서 컨테이너를 벗어나는 것이 가능합니다. 확인을 해보시면 sudo docker run 점 명령어를 잘못 쳤네요. 그냥 sudo입니다. sudo docker run 명령을 입력하면 이렇게 도커 안에 접근해서 이게 도커의 아이디가 되겠죠. 이거에 접근해서 이제 저희가 했던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고요. 그 작업의 내용은 이제 도커 데스크탑에서 좀 확인을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과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it 이용해서 컨테이너를 벗어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다음에 도커 태그 명령어를 이용해서 도커 우분투 이미지에 태그를 생성하신 것이 가능하며 퍼블릭 엔드포인트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해당 서버와 연결이 된다면 다른 PC에서도 이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퍼블릭 엔드포인트는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네이버 클라우드 화면이죠. 거기에 이제 퍼블릭 엔드포인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후 도커의 다른 이미지를 푸시하거나 툴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미지
올리기 및 가져오기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 퍼블릭 엔드포인트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를 복사하신 후 수도 태그 우분투 이미지를 저희 퍼블릭 엔드포인트에 우분투라는 이미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이미지는 이 주소를 치고 이 우분투라는 이미지를 치면은 어디서든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수도 푸시 역시 집어넣어서 우분투 이미지를 통해 이렇게 푸시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제 서버에 말하자면 업데이트를 하고 이렇게 푸시를 해서 새 버전을 공유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사이즈나 이렇게 공유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다른 이미지를 푸시하거나 또는 풀에 사용하는 것이 이렇게 네이버 클라우드를 이용해서도 가능합니다. 이것으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의 도커 사용 실습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강의를 좀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도커 데스크탑과 네이버 플랫폼을 이용한 도커 실습, 이걸 통해서 저희 도커 사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아보고 또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공유가 되고 기획이 될 수 있나, 그것을 좀 쉽게 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